지금 이 영상 하나 보고 제 얘기 듣고 절대 집 사지 마세요. 여러분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부 안 하고 목돈을 넣지 마세요. 자살행위입니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만약 제 이론이 맞다면 여러분은 올해까지 놓치시면은 못 사거나 더 하급지를 사야 돼요. 어떤 분들에게는 마지막 타이밍이 맞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제가 사실 마지막 타이밍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는데, 자산이 많지 않은 사람은 이번 기회를 놓치면 내 집 마련 어려울 수 있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제가 요 얘기를 하고 예전에 비난을 많이 받아요. 그리고 이 일을 하는 사람은 비난을 넘어서 욕을 먹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표현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왜 욕을 먹냐면은 실제로 안 겪어보셔서 그래요. 이게 제가 예를 들어드리면 한 번에 와닿으실 거예요. 제가 상담을 해보면은 부부 합산 연봉 2억인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아니면 외벌이를 하시는데 혼자 버시는데 연봉 1억 이상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 연봉 1억이어도 한 달 실수령액이 600에서 650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월 1000이 안 돼요, 절대로. 연봉 10억 버시는 분이 월 실수령액이 4,500에서 5,500 사이가 나와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전혀 달라요. 한국이 그렇게 만만한 나라가 아니거든요. 이분들은 잘 벌잖아요. 이분들은 예를 들어서 내가 사고 싶었던 집이 예를 들어서 잠실 엘스가 19억이었어요. 이거 좀 지켜보자. 20억 됐어요. 좀 짜증나는데 지켜보자. 21억, 22억이 됐어요. 이분들은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살 수 있어요. 벌이가 되고 대출이 나오거든요. 이게 문제예요. 이분들이 잘 사는 분들, 지금 올라가는 아파트의 공통점이에요. 그런데 저는 부동산 시장에 들어올 때 돈 없었어요. 저 3천만 원 들고 들어왔거든요. 그냥 저는 한번 죽을 때까지 해보자는 개념이었어요. 제 경험인데 사람들이 자꾸 옆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지금은 서울이라고. 무조건 서울 사야 된다고. 2014, 15, 16 이때 이랬거든요. 지금 서울 신축 안 사면 바보라고. 아니, 돈이 없는데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전 아예 살 수가 없는데 도둑질 하라는 거예요. 옆에서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제가 그때 이름이 알려진 거예요. 제가 그때 뭐라 그랬냐면, 아니다, 경기도랑 인천 아니면 대전 사야 된다. 그리고 산 아파트 리스트 공유하고 임장 항구 공유하고, 그렇게 하다가 어떤 분들이 초대를 하셨어요. 와서 발표를 좀 해달라. 너처럼 미친 듯이 하는 애 처음 봤다. 그게 제가 알려진 계기예요. 지금도 다르지 않아요. 자,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연봉이 4천이에요. 싱글이세요. 이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연봉 3, 4천이 정상이에요. 전 옛날에 그것도 안 됐어요. 직장 생활 꽤 오래 했거든요, 저도. 자, 여러분이 살라는 아파트가 4억이에요. 4억. 너무 비싼데? 대출 4억 5천이 됐어요. 아까는 19억에서 20억, 21억, 22억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막혀요. 4억인 4억 5천? 4억 5천인데 5억 됐어요. 게임 끝이에요. 못 산다니까요. 누가 더 타이밍을 잘 봐야 돼요? 돈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게 자본주의란 게 이래요. 없는 게 자랑이 아니에요. 이건 제 얘기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타이밍을 더 잘 봐야 되는데, 돈이 없을수록, 미래가 불안할수록 폭락론을 믿게 되는 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러니까 안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한꺼번에 사요. 그래서 중급지랑 중하급지는 잘 안 오르다가 한 번 오를 때 미친 듯이 올라갑니다. 여러분이 그래프 한번 봐보세요. 몰려서 그래요. 지금 제가 막 밀어붙이고, 여러분 미리 말씀드리는데, 지금 이 영상 하나 보고 제 얘기 듣고 절대 집 사지 마세요. 여러분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부 안 하고 목돈을 넣지 마세요. 자살행위입니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만약 제 이론이 맞다면 여러분은 올해까지 놓치시면은 못 사거나 더 하급지를 사야 돼요. 그럼 어떻게 보면은 어떤 분들에게는 제가 시장을 전망했을 때 미래를 못 맞춘다고 하지만 전 맞추려고 애를 쓰거든요. 마지막 타이밍이 맞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근데 제가 사실 마지막 타이밍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는데, 전월세 시장이에요. 집을 산다 안 산다가 아니에요. 그건 부동산 시장의 참여자의 본질이 아니에요. 부동산은 필수제예요. 길바닥에 살 수는 없잖아요. 월세, 전세, 매매 중에 선택을 해야 돼요. 여러분 친구 집이나 부모님 집에 얹혀 살아도 그것은 무상 임대차예요. 그것도 전월세 중에 하나예요. 무조건 계약은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전월세를 선택하는 분들에게 누군가 메시지를 던져야 되는데 안 던진단 말이에요. 한국은 암묵적으로 집을 사는 건 위험하고 뭔가 안 좋고 임대인은 위험한 사람인데 임차인은 어떻게든 미화시켜야만 한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보면 현실이 더 냉정한 임차인분들이에요. 왜냐면 일단 내 집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분들에게 월세, 전세, 매매를 하기 전에 시장에 대해서 냉정하게 공부를 해보고 선택을 하시면 참 좋겠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을 뿐이에요. 무주택자는 내 집 마련을 위해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좋을까요? 예전에 제가 했던 방식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일단 시장에 대해서 거시적으로 공부를 해봐야 돼요. 근데 저는 좋았던 게 뭐냐면은 시장이 오를 거다 내릴 거다에 집착하지 않았어요. 저는 이제 부동산을 시작할 때 모든 걸 걸고 시작했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10년 안에만 오르면 된다는 마인드였어요. 왜냐면 단기간에 오르면 이게 오해하시는데 너무 좋죠. 사자마자 오르면 너무 좋고요. 저도 그러면 소원이 없을 것 같은 사람이었어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뭐 특별하겠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제가 그때 했던 게 정말 손에 잡히는 닥치는 대로 책을 읽었었거든요. 미래 못 맞춰요. 특히 단기간에 못 맞춰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단기간에 미래를 맞출 수 있다면은 주식이나 코인 옵션을 시작하시면은 한 달에 100억 이하로 버시면 여러분 문제 있는 사람이에요. 미래를 맞출 수 있는데 옵션을 하셔서 한 달에 100억을 못 번다? 이거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무조건 그 이상 버세요. 재산 조단이 그냥 넘길 수 있어요. 이론적으로 100% 맞습니다, 여러분. 책에 있는 내용이고 계산식이 있어요. 무조건 가능한데 여러분 주변을 보세요. 그런 사람이 없죠. 미래는 절대 인간의 영역이 아니에요. 오늘과 내일은 달라요. 우린 5분 전으로 못 돌아가요. 하지만 5분 후의 미래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살면서 그 인정받은 사람이 아니고 제 능력이 좋다고 느낀 적이 없고 성과도 별로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나는 당연히 못 맞추는구나라고 내려놓고 10년 후를 맞추자. 왜냐면 부동산은 여태까지 10년 단위로 사서 피해본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 당시에 이미 데이터가 10년 후를 보고 그 다음 뭘 했냐면 지금 내가 가진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뭐가 있지를 파악을 했어요. 일단 찾아야 돼요. 야, 1년 후에 오를까? 2년 후에 오를까? 맞추면 너무 좋지만 그것보다 10년 동안 가지고 가면 오를까를 먼저 공부하고 그 다음에 2년을 공부한 다음에 야, 그럼 만약에 사도 된다라고 판단이 됐으면 지금 월세, 전세, 매매 중에 뭐가 제일 좋을까를 판단을 해요. 그런 다음에 매매를 내가 선택할 때에는 내가 살 수 있는 지역이 어디가 있지? 라고 파악한 다음에 거기 지금 사도 되는지를 파악을 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제일 싸게 살 수 있을까를 공부를 했어요. 이 방식으로 했는데 여러분 이게 생각보다 까다롭고 번거롭고 되게 힘들어서 안 합니다. 왜냐면 부동산 영역에서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실수랑 가장 큰 함정이 뭐냐면은 여러분 그 제가 대충 여쭤보면은요. 다 부동산 어느 정도 안다고 생각하세요. 저도 그랬고요. 왜냐면 내가 맨날 보고 나도 집에 살고 있고 강남 좋고 다 알잖아요.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이게 거의 잘 몰라요. 그래서 이게 알아봐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심지어 전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이 큰 틀에서 공부를 해서 좁혀 나가서 내가 살 수 있는 지역의 아파트를 찾았어요. 그런데 제가 그 당시에 경매, 공매를 같이 공부했는데 경매를 넘어서 이게 특수물건이 있어요. 특수물건까지 고려하니까 제가 살 수 있는 급지가 확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영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한테 가끔 얘기하세요. 예를 들어 저는 지금 기름 뉴타운에 아파트를 사고 싶은데 투자금이 부족합니다. 이게 아주 좋은 스타트예요. 그럼 제가 물어봐요. 기름 뉴타운에 아파트를 왜 사고 싶으세요? 그럼 공부가 어느 정도 됐는지 파악이 되잖아요. 이걸 파악한 다음에 알려드려요. 이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좀 안 좋게 듣는 분들이 아직 계시겠지만 전세를 높여받거나 그런 시장이 있어요. 또는 대출이 또 이런 여러분이 모르는 대출이 되게 많아요. 되게 많습니다. 이런 대출을 쓰거나 또는 경매 물건을 받거나 공매도 종류가 몇 개 있거든요. 아니면 이 특수 물건이 나왔는데 기름 뉴타운이랑 얼마 정도 떨어져 있는데 이거 한번 보셔라. 이렇게 해서 내 자산에 어울리지 않지만 조금 더 상급지의 물건을 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단계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저는 일명 이제 없는 자의 전략이라고 불러요. 돈이 많은 분들은 그냥 예를 들어서 엄마 아빠 돈이 너무 많고 내가 지금 연봉이 막 10억이 넘는 분들은요. 그냥 마음에 드는 거 가서 그냥 사시면 돼요. 그거 고르는 거 쿨하게 멋지게 사시고 어차피 좋은 데니까 안전하거든요. 그리고 그 시간에 스트레스 덜 받고 돈 버시면 되는데 내 노동 소득이 아직 크지 않은 분들은 집 살 때 이렇게 아둥바둥 빠듯하게 살 가치가 있거든요. 전 요런 방법을 좀 추천을 드려요. 돈이 없으면은 노력과 시간과 경험으로 때우는 게 전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5년 무주택자, 1주택자, 다주택자의 전략은 각각 어떻게 될까요? 무주택자 분들은 저는 강력하게 집을 사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디를 어떻게 살지에 대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좀 치열하게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정말 공부를 많이 요하는 시장이에요. 올라가는 지역은 올라가고 있고 이미 거기 이제 토지 풀리면서 지금 매물이 없어요. 근데 또 어떤 지역은 급매가 있어요. 근데 지금 시장은 왜 공부할 가치가 있냐면은 지금 시장에 못 올라가는 지역에 공통점이 있어요. 2년 반 동안 내수가 안 좋고 지금 내수가 이렇게 안 좋을 때는 급매가 존재해요. 부동산은 이게 뭐 주식 거래랑 달라요. 개인과 개인이 합의를 해서 거래를 해서
그 결과물이 가격표잖아요. 매도인이 지금 망해가고 있다면, 매도인이 체력이 안 된다면 이건 급매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이게 겉에 드러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계속 거래를 해봐야 돼요. 사장님, 이거 거래량이 적고 내수 경기가 안 좋을 때는 반드시 좀 안 좋게 들리실까요? 망하는 자, 저렴하게 파는 자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런 단지와 매물이 특정 지역에 몰려 있어요. 이해되시죠? 예를 들어 지금 잠실 가서 급매 주세요 이러면 나가라 그러죠. 근데 이런 지역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공부를 통해서 이런 지역을 선별을 해서 내가 지금 어떻게 하면 가장 가성비 좋은 다음 유동성이 올 지역인 동시에 가격도 깎을 수 있는 지역이 어디인가에 대해서 공부를 빠듯하게 하셔서 내 집 마련한다면 적극 추천. 그게 아니라면은 잘 모르겠습니다. 공부 안 하고 자산을 넣는 건 좋지 않거든요. 왜냐면 공부 안 하고 집을 사시잖아요. 그럼 하락기 때 완전 달라요. 제가 같이 해왔잖아요. 공부하고 사신 분들은 농담이 아니고 1년, 2년 하락을 해도 꿈쩍도 안 해요. 근데 공부 안 하고 남의 말 듣고 사신 분들은 바로 연락 와요. 어떻게 해야 되냐고. 아니, 그거면 다행이에요. 어떡할 거냐고. 그래서 공부를 하고 사셔야 됩니다. 왜냐면 어쨌건 2년 후를 맞추는 게임이에요. 세금 때문에. 2년 후까진 봐야 되기 때문에 공부하시고 잘 사시면 되고, 1주택자는 지금 일시적 1가구 2주택 적극 추천을 드려요. 비과세, 세금을 아끼면서 옮겨 타는 이유. 이게 굉장히 세금도 절세되면서 내가 이 시장의 움직임을 누릴 수가 있는데 앞으로 공급 부족이나 여러 가지 요소 때문에 전 상승을 보고 있기 때문에 괜찮은 아파트라면 무주택자가 집을 사는 듯이 1가구 2주택이 더 잘해야 돼요. 이거를 사고 팔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계속 돌리실 거라면은 공부를 통해서 1가구 2주택까지 추천을 드리고 3주택 이상은 추천 안 드려요. 지금은 1가구 2주택이 추천 대상이지 이분이 굳이 3주택자 이상으로 가서 세금을 정면으로 맞으면서 수익을 낼 수가 있기에는 너무나 많은 경험과 실력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다주택자분들은 지금 공부를 해야 될 때입니다. 왜 그러냐면 많은 분들이 지금 다주택자 하지 말라고 할 거예요. 저도 의견 같아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주택자가 진입이 가능한 시점이 돼서 그때 공부 시작하는 분들은요, 그 시장에서 수익을 제대로 못 누려요. 쉽게 얘기해서 아마추어예요. 꾼이 아니에요. 다주택자 이미 경험이 충분히 있는 분들은 다음 시장이 열리면은 언제 들어갈지를 알아요. 근데 제가 저랑 같이 하시는 분들 모여 있을 때 제가 여쭤봐요. 여러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이거 스스로 바로 답변이 되는지 한번 해보세요. 지금 정부가 수도권 말고 지방에 공시가 2억 이하는 취득세 중과 면제를 얘기를 했거든요. 어때요? 지금 지방에 집을 살 수 있을까요? 취득세 중과 안 되거든요. 지방에 한 5채 사실 수 있으세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자, 다음에 공시가 3억 이하 취득세 중과 면제 어떠세요? 그 다음에 공시가 5억 이하 취득세 중과 면제. 이게 이렇게 정부 정책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계속 감이 오셔야 돼요. 자, 그 다음 취득세 면제 안 나오겠지만 이것도 아니면은 그 다음에 지방에 공시가 5억 이하 취득세 중과 면제 플러스 종부세 면제 플러스 양도세 면제 어떠세요? 이거 감이 오셔야 돼요, 이렇게 되면. 근데 제 경험상 분명히 말씀드려요. 공부 안 돼 있는 분들은 전혀 감이 안 오실 거예요. 언제 들어가야 되는지. 역사적으로 답이 나와 있거든요. 지금 정부는요, 지방 내수 경기랑 부동산 시장 살리려면은 정부가 개입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 기본 상식이에요. 지금 이 판에서 지방 부동산 경기 못 살려요. 그럼 정부가 개입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하나 남아 있습니다. 민간 자본을 유치하는 거예요. 이거는 정치하는 분들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이때 민간 자본은 여러분이에요. 우리입니다. 어떻게 하실지에 대해서 대비가 안 돼 있는 분들이 또 그 시장에 불이 붙으면 불나방처럼 쫓아 들어갈 거라고 저는 장담합니다. 역사는 반복되니까. 하지만 정작 거기서 수익을 누리는 분들은 저처럼 미리 준비가 돼 있는 분들이에요. 다주택자는 그 언제보다 타이트하게 공부할 때입니다. 근데 지금 어차피 여러분 지금 다주택자 하라 말라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뻔한 질문이에요. 지금 하면 죽어요. 너무 쉬워요, 질문이. 그런데 준비할 때가 됐습니다. 26년도에 지방선거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들이 얘기를 안 하시는데 한번 두고 봐주세요. 지방선거가 어느 정도의 파급 효과가 있을지. 지금처럼 정치권이 예민할 때 거꾸로 왜 정치적 이슈를 놓치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다주택자는 공부하면서 준비하면서 돈을 모으고 있을 때이다. 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공부 안 하시면 다주택자 여러분 지금 힘드시잖아요. 시장 살아나면 언제 익스트하실 거예요? 이게 제가 상담을 해보면 정말 잔인한 게 뭐냐면은 다주택자분들이 지난 2년 반 동안 진짜 힘들었어요. 그래서 꼴도 보기 싫다. 다 팔 거다. 1주택자 될 거다. 2번 다시 투자 안 한다라고 저도 마음이 아프고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이분들이 어떻게 변하냐면 지방시장 살아나잖아요. 그럼 갑자기 안 파세요. 분명히 무조건 집어 던질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한테 다시 제가 이것도 장담해요. 이걸 이제 왜 팔아요? 이제 올라가는데 내가 그동안 고생한 게 있는데 지금 왜 팔라 그러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게 전략이 없는 거예요. 제 말은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미래를 맞춰주길 원하세요. 그래서 오른다는 거예요? 아, 너 안 올라간다는 거야? 언제 팔라고? 이게 아니라 다주택자는 전략과 흐름이에요. 내 자산과 현금을 이 다주택자 부동산과 맞물려서 이제 교환해 나가는 거잖아요. 이 전략이 빠져 있는 거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분도 없는 분도 지금 공부를 타이트하게 해 놔야만 해요. 손해 볼 거 없잖아요, 이거는. 그거를 이 무주택자, 1주택자, 다주택자분들이 다 알고 시장을 준비하면은 저는 향후 25, 26, 27, 좀 멀리는 28까지 기회의 시장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